지난 동영상에서는 셋업 타임이랑 홀드 타임이 안 지켜지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게 왜 지켜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번에는 셋업 타임과 홀드 타임이 아직 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거를 수식으로 보고 싶어 아니면 그림으로 보고 싶어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좀 더 심화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플립플롭 두 개를 먼저 일단 그려볼게요. 플립플롭 클럭 핀 이렇게 들어오고, 데이터 핀 나가고, 그리고 혹시 그것도 아시나요? 이 클럭에 들어오는 와이어에 딜레이가 사실 존재를 해요. 이 와이어에 딜레이를 존재를 하는데, 이 와이어가 길수록 아무래도 딜레이도 더 길겠죠? 그러니까 아마 첫 번째 플립플롭보다는 플립플롭 1보다는 플립플롭 2의 그 딜레이가 더 길 겁니다. 이 와이어의 클럭의 와이어 간에 생긴 딜레이를 레이턴시라고 부르는데, 이 레이턴 시간의 차를 스큐라고 불러요. 스큐를 표현하기 위해서 버퍼를 하나 그려주겠습니다. 얘는 이름을 스큐, 그리고 입력의 데이터, 그리고 출력에는 안 써도 되지만 그냥 아웃풋이라고 쓰겠습니다. 셋업 타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셋업 타임은 일단 클럭이 이런 식으로 제너레이팅 되고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클럭 1의 핀에서 똑같이 이렇게 받고요. 살짝 지연되는 값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없다고 일단 이상적인 경우라고 가정을 합시다. 플립플롭 1에서 받는 클럭, 플립플롭 2에서 받는 클럭, 이렇게 나타냈어요.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거는 플립플롭 1의 첫 번째 클럭이 출발했을 때, 첫 번째 플립플롭이 출발했을 때 플립플롭 1으로 이 D 값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 Q 값 통해서 나오고, 여기 있는 콤비네이션 로직 CL이라고 쓸게요. 콤비네이션 로직을 통해서 첫 번째 클락에 이렇게 나가고, 그리고 두 번째 클락에 플립플롭 2를 통해서 이렇게 나가고, 이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클럭 때는 이렇게 뜨고요. 그리고 두 번째 클럭 때 이렇게 떠서 제대로 나가는 걸 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늦어지면은, 예를 들어 이 핀이 너무 늦어진다든가, 아니면은 이 클럭 콤비네이션 로직에서 너무 딜레이가 많이 생겨가지고 데이터 값이 이때 전달이 됐어. 그러면은 우리가 원했던 이 타이밍을 못 맞추겠죠. 아니면은 이 셋업 타임은 액티브 클럭 엣지에 이전에 도착해야 된다고 충분히 이전에 도착을 해야 된다 했었는데, 이 사이로 들어와서 바이올레이션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수식으로 낮춰내려면은, 그리고 참고로 이 플립플롭 1처럼 보내는 경우에서, 데이터를 보내는 경우에는 런치 클럭이나 런치 엣지라고 부르고요. 런치 플립플롭이라고도 부릅니다. 반대로 플립플롭 2는 캡처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require time이랑 arrival time이라고 앞으로 많이 들으실 건데, require time이 이 시간 안에 데이터가 들어와야 된다라는 이야기고, arrival time은 여기까지 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require time, 요게 크거나 같아야 돼요. arrival time보다.
require time이 클럭에서 이렇게 나가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요 한 주기, 왜냐면은 런치에서는 이때 체크를 하고 그리고 캡처에서 이때 체크를 하기 때문에 요 한 주기의 시간 P 플러스 요 스큐만큼 딜레이가 되죠. 스큐, 이게 DRT가, 이게 require time, 데이터 require time이 되고요. arrival time은 이 클럭에 들어오고 그리고 이 클럭 핀에서 C라고 할게요. C에서 Q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그리고 이 콤비네이션 로직을 거치는 시간, 그리고 셋업 타임 여유분을 줘야 되죠. 그래서 T 클럭에서 Q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T 콤비네이션 로직을 거치는데 필요한 시간, T 셋업 타임. 이런 플립플롭 1이랑 2 이런 그림에서는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셋업 타임에서는 유의할 점이 이 P가 있다는 거. 그래서 홀드 타임 앞으로 보게 될 건데, 홀드 타임에서는 이 주기가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칩이 만약에 만들어졌어. 칩이 만약에 만들어졌는데 셋업 타임 바이올레이션이 있다. 그러면은 이때는 셋업 타임 만족을 하는 거잖아요. P 값을 키워. 그러니까 주기를 높이죠. 그러니까 클럭이 뭐 1GHz야. 그러면은 뭐 900MHz 주면은 동작이 될 것 같아. 그러면 900MHz 주면은 이 칩은 좀 성능은 떨어지겠지만 구동시킬 수 있어요. 근데 홀드 타임은 앞으로 볼 건데 요 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홀드 타임은 안 되면은 뭐 추가적인 칩을 어떻게 달고 여기 안에를 뭐 고친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그거는 많이 고치기가 힘듭니다. 칩을 버려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셋업 타임이 홀드 타임보다 조금 더 고치기가 쉽다기보다 홀드 타임이 셋업 타임보다 위험하다고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홀드 타임이 셋업 타임보다 위험하다. 다음 장에서는 홀드 타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림을 재활용을 아니다, 그냥 그릴게요. 우리가 홀드 타임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이전에 제가 얘기했던 우리가 원하는 플립플롭은 첫 번째 클락에서 데이터가 여기까지 전달이 되고 두 번째 클락에서 데이터가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이 같은 클럭이 들어왔는데 한 클럭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가는 시간보다 빠른 거야. 그러면은 여기 있는 D의 값이 첫 번째 클락에 바로 전달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이게 홀드 타임이랑 아슬아슬하게 걸쳐버리면은 어떤 값이 나올지 예상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방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첫 번째 클락이 뜰 때 같이 갑니다. 클락이 이렇게 뜰 때 이게 T, C, Q 그리고 콤비네이셔널 로직 플러스 T, C, L, 얘가 더 느려야 해요. 얘 값이 더 커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우리가 스큐가 있다고 했죠? 스큐 더한 값이랑 플러스 홀드 타임은 이후에 와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T 홀드 타임 이 값보다, 그러니까 보다 DAT
arrival time, require time 이 커야지 홀드 타임 바이올레이션이 안 일어나게 됩니다. 이상으로 셋업 타임이랑 홀드 타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추가적으로 동영상 다시 업로드하거나 아니면 댓글에 답글 남겨드리겠습니다.